북한에서도 성공하고 남한에서도 성공한 훌륭한 공직자로 알려져 있지만 세탁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평통과 같은 이런 조직체가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소통하고 또 필요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태영호 처장님과 함께하는 통상통몽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민주평통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민주평통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멘토링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요. 다른 기관과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8월 2일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는 민주평통에 해야 할 일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멘토링을 좀 잘하는 거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자기가 이런 애로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혼자서 그걸 자꾸 헤쳐나가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민주평통이 좀 민주평통에 대한 홍보 사업을 잘하고 매 지역마다 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그들에게 멘토링을 해서 쉽게 그들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제 잘 알려주고 도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속도라든가 좀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북한 이탈주민 친구들도 나를 더 이상 탈북자라고 부르지 말고 서울 시민 혹은 경기도 시민 뭐 이렇게 불러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물어보면 어떤 이제 질문이 제일 싫으냐라고 물어보면 좀 말투가 보니까 이상하네라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이걸 이제 물어볼 때 마음이 이제 섬찟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내 말투가 아직 서울말씨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섬찟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탈북민들이 우리 지금 현재 21기 자문위원이 한 2만 2천 명 정도이고 전국에 228개 시군구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평통의 존재감을 알고 거기에 가면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멘토링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민주평통의 활동에 그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에서 국내에서 1,000여 명 넘는 분들이 멘토 역할을 자청하고 또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서 현재까지 656쌍이 결혼을 맺는 이런 좀 초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직접 자문위원분들을 좀 만나보셨죠? 어떠세요? 대단히 이제 성공적인 그런 자문도 많이 하셨더라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북한에서 온 영화 감독을 잘 도와줘서 얼마 전에 통일오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귀농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귀농하신 분들도 이렇게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면서 귀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멘토링을 받아서 이제 성공하신 이런 이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민주평통을 통해서 자문위원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고 또 필요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이런 플랫폼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에서 그 역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처장님께서 북한에서도 성공하고 남한에서도 성공한 훌륭한 공직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한국 오시고 나서 정착이 쉽지 않았던 부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관련 내용들이 오해선 작가님의 책에도 많이 나오던데 가장 어려웠던 건 뭘 꼽을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저 안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탈북하자고 결심하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심히 모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준비를 잘 못했죠. 가장 제가 이제 잘 몰랐던 것은 한국에 와서 민주평통과 같은 이런 조직체가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한국에 가서 힘들면 민주평통에 가서 좀 멘토링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살면서 영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우리 한국과 다르거든요. 이민자들이 거기에 오면 이민 오기 전 자기 모국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건 관계하지 않고 제일 영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눈에 띄어온 것이 세탁소, 뭐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커리 가게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세탁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네. 한국에 왔고 제 아내는 베이커리 해보려고 영국에서 베이커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 와서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강남에서 바리스타 또 베이커리 학원 다녀서 이제 자격증도 다 짜고 가게를 하나 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번 길거리 다니면서 유심히 봤죠. 파리바게트도 있고 뭐 김용호 빵집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내일부터 저 빵집을 열어가지고 저 집보다 잘 팔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 사람 보고 당신이 이거 베이커리 열어야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저 빵집에 가서 빵 다 먹고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지 한번 내가 잘 결심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루 나갔다 보고 오더니 저분들도 물어봤대요. 이거 다 어디서 이 노하우를 받았니? 하니까 프랑스에 가서 배웠던 분들이 많대. 저희 집 사람이 그러면 프랑스에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우리 둘이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국민대 석사과정으로 갔고 저희 집사람은 이화대 석사과정으로 왔건데 근데 우리 집사람도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화여대 가서 다니면서 글을 쓰는 걸 배웠거든요.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었지만 50대 후반에 대학을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제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북한에서. 맞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 보면 저보고 선배님 한국에 와서 뭘부터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닥치고 대학부터 가.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좀 꿈이 많아요. 박사도 좀 해보고 외국어도 한 2개 정도 좀 더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좀 꿈이 많은데 좀 꿈을 좀 다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이 40, 50대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한국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서 장학금이나 어떤 저렴한 수강료만 내고도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또 평통 차원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 와서 공부, 이 대학에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 평화통일을 정책 건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더욱 귀담아서 들으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또 우리 국가 앞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하면 교육 문제라든가 저출산, 기후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서 당연히 모든 행정부서들에서 주민들,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평통의 통일정책처럼 중앙으로부터 지역의 말단에까지 정연한 의견 수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조직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민주평통이 정말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통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이 조직만 잘 운영해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통일을 바라고 또 그런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과 추진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걸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민주평통은 법률적으로 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는 어떻게 뽑고 직능 대표는 어떻게 뽑는가 이렇게 되면 조직 자체가 온화한 쪽으로 편향되거나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을 통해서 우리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플랫폼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자면 우리가 서로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그런 기초 위에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으로서 이 청년들의 정책자문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많이 밀어주실 거죠? 예, 제가 청년들과의 소통도 이제 많이 강화하고 있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민주평통에 45세 이하의 청년 자문위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거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생각하고 어떤 통일을 바라는지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중요한 문제로밖에 될 수 없는데 기존 지난 시기 세대들은 통일하면 이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해 보면 통일하면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또 어떤 통일? 어떻게? 통일이 된다면 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런 점들을 많이 문의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당연시 여기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MZ 젊은 세대와는 소통과 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의 통일 모습 이걸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많이 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바로 남산 자락에 위치한 민주평통 사무처 입구인데요. 입구에는 이렇게 평화통일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민족 분단의 질곡이 느껴지는 비석인데요. 그와 동시에 평화통일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온 그런 강인함도 느껴지는 비석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민주평통의 히든 플레이스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저것이 남산이고 그리고 저것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울의 상징물인 남산 또 그리고 저 멀리 북한까지 내다보이는 북한산을 마주하고 있는 이 민주평통의 히든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장님께 평화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북에 있는 저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북한의 대동강가에서 제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우면서 소맥 한잔 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저는 이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먼저 온 통일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 정말 처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스토리도 풍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들었어요. 처장님의 길이 바로 통일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지 8년 밖에 안 된 걸로 보여요, 저는. 왜냐면 국회의원도 하셨고 차관급 기관장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진짜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꿈을 꾸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꿈을 꾸시는지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는 항상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통일이다. 이걸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까?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주시면서 북한의 엘리트층, 공무원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통일상은 바로 이런 거야. 남과 북의 공무원들이 같이 앉아서 같이 차이점과 다름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습을 통일 전에 지금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사무처장직을 잘 수행해서 앞으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통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 더욱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장님 그런 각오를 담아서 저희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제가 처음으로 정부의 기관장이 되었는데요.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쳐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일의 싹을 틔우는 데 앞장서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여러분, 차별받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적인 통일을 먼저 온 통일인 제가 준비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젠가는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처장님. 저희 청년들도 통일의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태용호 처장님과 함께한 통상통몽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끝까지 꾹꾹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